안녕하세요. 30대 애엄마예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아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얼마 전 저희 시댁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라더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도 그 말을 그 누구보다 실감했었지만 이번 저희 시아버지 일을 겪고 난 후엔 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겉으로 봤을 때 좋게만 보였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얼마 전의 일로 알게 됐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앞서 말했듯 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애엄마예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저와 동갑에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우린 선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짧은 연애 끝에 빠르게 결혼을 했어요. 연애 기간도 길지 않았고 결혼하기에도 이른 나이였지만 애초에 저나 남편이나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지라 둘 다 뜻이 잘 맞았어요. 집안 수준도 남편 집이랑 저희 집이랑 큰 차이가 안 나 결혼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었어요. 남편네나 저희 집이나 남들이 흔히들 말하는 중산층 정도였고 서로 사는 게 비슷하다 보니 어른들도 뜻이 잘 맞더라고요. 다만 결혼하기 전 남편이 외동이라 조금 망설인 건 있었어요. 아무래도 외동이면 나중에 저에게 부담이 클 것 같았죠. 거기에 결혼하기 전 깐깐해 보였던 시어머니의 첫인상도 한몫했어요. 어머니가 절 대하는 게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싫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딱하고 차갑게 절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도 될까 고민이 많았지만 인자했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믿고 결혼 진행했어요. 어머니도 차가운 태도 말고는 이렇다 할 큰 문제도 없어 수월하게 진행됐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은 제 생각보다 더 즐거웠어요. 남편이나 저나 유하고 무난한 성격이라 그런지 부딪힐 일이 딱히 없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쭉 저의 고민거리가 됐어요. 저는 어머니가 결혼 전에는 저에게 차갑고 무뚝뚝하게 대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는데 어머니는 결혼하고도 쭉 저에게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잘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에게 엄청난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막대하거나 이러신 건 아니었는데 누가 봐도 저랑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어머니의 행동에서 온몸으로 드러났죠. 처음 그걸 느꼈던 날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됐던 때였어요. 주말에 시아버지가 같이 밥 먹자고 연락이 와서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른 저녁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잠깐 나가셨는지 보이질 않고 어머니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시길래 조금은 의아했어요. 시아버지가 밥 먹자고 우릴 부른 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밥을 드시고 계시지 싶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웃으면서 이따가 우리 같이 밥 먹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맛있는 거 먹을 텐데 왜 벌써 혼자 드시고 계시냐 물었는데 너희들끼리 맛있게 먹으라고 본인은 이따 약속이 있어 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집안에 따라 분위기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부모님이 거의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특히 결혼한 자식이 오면 대부분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거의 따로 움직이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불러 시댁에 가도 같이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일이 극히 드물었고 없는 애교까지 끌어모아서 같이 시간 보내면 안 되겠냐고 친근한 척 물어도 약속 있다는데 왜 이러냐고 정색을 하시곤 했어요.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야 한다며 나가셨고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머니가 절 싫어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른 건가? 어머니는 개인주의신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기려고 해도 혹시 내가 싫어서 그러시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따로 안부 전화나 연락을 드려도 어머니는 한 번도 반갑게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냐며 괜히 시어머니라고 억지로 전화할 필요 없다고 본인은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시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어머니한테 다가가는 게 점점 어렵더라고요.
안부 전화 드려도 싫어하시고 시댁에 얼굴 뵈러 가도 약속 있다고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뭘 어떻게 더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명절에 같이 저녁 먹고 시댁에서 쉬고 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은 시아버지랑 같이 당구 치고 오겠다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단둘이 시댁에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는 내내 어머니는 저에게 말 한 번, 눈길 한 번을 안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텔레비전 보면서 말을 걸어도 TV 소리 잘 안 들린다며 이따 얘기하자며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곤 계속 둘이 있기 숨 막히셨는지 바깥바람 쐬고 오겠다며 편하게 텔레비전 보라고 하고는 혼자 휙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시댁에 남아있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절 멀리 하시는지 이해도 안 가고 이유도 모르겠어서 서운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이후로는 저도 더 이상 어머니께 억지로 잘하려 하지 않았어요. 괜히 더 친한 척 굴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화도 어차피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필요한 일 아니면 연락도 안 드렸죠. 그렇게 어머니와는 계속 소원한 채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저는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고 우리 딸을 낳았어요. 어머니와는 여전히 서먹한 사이였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던 날 어린이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애 픽업을 가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하은이 픽업 가고 있지? 왜? 혹시 하은이 픽업하고 엄마 좀 데리러 가줄 수 있어? 엄마가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비 올 줄 모르고 그냥 나와서 손에 짐도 많고 우산도 없다네. 그래? 알겠어. 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게. 남편 말이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차창밖 쏟아지는 장대비들을 보니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상황이 상황이었는지 평소 같으면 됐다 하실 것 같았는데 데리러 가겠다는 제 말에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어린이집에 있는 딸을 픽업하고 어머니가 있는 마트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태운 뒤 시댁으로 가는데 퇴근 시간이라 길이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때부턴 1분 1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애는 어린이집에서 신나게 놀았는지 피곤하다고 자고 어머니는 차에 탄 후로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적막한 분위기에 어색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를 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음악을 들었어요. 평소 제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인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를 들었죠. 그러니까 조용히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거시더라고요. 너가 이 노래를 알아? 네, 노래 좋잖아요. 그치, 이 노래 좋지. 근데 의외네. 네 또래 애들은 이런 노래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에이, 제 18번 곡이에요. 어릴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됐었는데 이상하게 가사가 팍 꽂히더라고요. 멜로디도 너무 좋고요. 그때가 아마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라 그랬나 봐요.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잘 안 됐었거든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신이 났던 저도 모르게 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쏟아진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는데 의외로 어머니 표정이 괜찮더라고요. 첫사랑? 그런 사람이 있었어?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눈치를 보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드렸죠. 네, 고등학교 때 같은 학원 다니던 오빠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뭐 다 옛날 일이죠.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치, 다 옛날 이야기지. 내 첫사랑은 어디서 뭐하고 사나 모르겠다. 잘 살려나?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본인의 첫사랑 얘기를 꺼내셨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니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직도 그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라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노래가 다음 노래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며 노래를 듣던 어머니의 눈에서 또르륵 하고 눈물이 흘렀죠. 이 노래도 알아? 어머니는 제가 볼까 싶었는지 얼른 눈물을 닦아낸 뒤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셨어요. 다음으로 재생된 노래는 이문세의 옛사랑이라는 노래였는데 이 오래된 노래도 알고 있냐며 이게 너 태어날 때 노래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도망가라는 노래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문세 아저씨의 다른 노래도 들어봤는데 이 노래도 좋아서 듣게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이 노래도 좋지. 나도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의외로 네가 나랑 취향이 비슷한가 보다. 어머니는 그 말을 하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고 그 말을 끝으로 노래를 감상하려는 듯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전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결혼한 후로 처음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거 아닌 노래 하나가 어머니와 절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죠. 그때부터는 서로 말없이 있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날 그렇게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어머니가 문자도 보냈더라고요. 오늘 고마웠다라는 문자였죠.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한테서 먼저 연락이 온 적이 없었는데 그 문자를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저에게 열린 것 같아 기뻤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정말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어머니는 전처럼 저에게 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물론 어머니 성격상 친근하게 구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절 생각해 주신다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안 하던 안부 연락도 종종 해주시고 같이 밥 먹자고 연락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전처럼 어머니를 어렵게만 대하지 않고 딸이랑 같이 어머니와 따로 데이트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전에는 몰랐던 게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어둡다는 거였죠. 전에는 제가 싫어서 저랑 거리를 두려고 그런 표정을 짓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 어머니 표정이 원래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랑 우리 딸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땐 웃기도 하며 행복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땐 거의 무표정이나 우울한 표정이 대부분이었어요. 무슨 근심 걱정 달고 사는 사람처럼 얼굴에 수심과 그늘이 가득했고요. 저희와 같이 있을 때도 한참 즐거움도 놓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일도 많았어요. 항상 보면 생각이 많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계속 신경 쓰이고 걱정됐어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가? 왜 저렇게 늘 우울한 표정이실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고 따로 좀 보자고 하셔서 따로 어머니를 뵈러 나갔는데 그날도 역시나 어머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속으로 겁먹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 전 어머니 편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머뭇거리는 어머니 손을 잡고 괜찮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임신을 했다.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놀라 되물었어요. 임신이라니. 물론 어머니 연세가 이제 겨우 51세이시니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처음에 말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축하드린다고 했어요. 어찌됐든 새 생명이 어머니한테 찾아왔으니 축하는 드려야 하니까요. 나중 일에 대한 걱정은 우선 접어두자 싶었고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아유, 하은이 아빠가 늦둥이 동생 보게 생겼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혼을 할까 싶다. 그리고 뒤인 어머니의 말에 전 더 할 말을 잃었어요. 난데없이 임신을 했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니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었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임신을 했고 이혼을 한다는 말은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 50대 한 남자분이 나타나더니만 어머니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제 앞에서 보란 듯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시는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고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네 시아버지 아니다. 이 사람 애야.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뭐라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사고가 아예 정지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둘이서 짜고 절 골려주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평소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두 분이 부부 사이가 별로인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 하시는 좋은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싶고 정말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몇 분을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지금 네 눈에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거 다 아는데 나는 지난 30년 동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정말 지옥에서 살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죠. 사연은 이러했어요. 어머니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노신사는 어릴 적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대요. 노신사 아저씨는 어머니의 첫사랑이었고 어머니 역시 노신사 아저씨의 첫사랑이었죠. 두 사람의 사이는 주변의 친구들까지 전부 다 알던 그런 사이였고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어느 날 저희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대요. 노신사 아저씨의 오랜 친구였던 시아버지는 남몰래 시어머니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나날이 발전하는 두 사람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뒤에서 따로 어머니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었대요. 당연히 어머니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마음을 거절했고요. 근데 시아버지가 거기서 포기를 안 하셨대요. 어머니는 거절했으니 당연히 포기한 줄 알았는데 그 무렵 두 사람의 사이를 알게 된 어머니 집에서 반대가 있었대요. 노신사 아저씨의 집은 형편이 좋지 못해 어머니 집안에서 반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찾아갔대요. 노신사 아저씨가 밤에 어디로 나오라는 말을 전하라 했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대요. 집에서 반대가 심하니 같이 야반도주라도 하자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의심도 안 하고 그 밤에 노신사 아저씨를 보러 나갔는데 그 자리에 노신사 아저씨는 없고 저희 시아버지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셨대요. 그 이후로 어머니의 삶은 지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좋아하던 노신사 아저씨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고 더 끔찍했던 건 그 일을 겪고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였대요. 그래서 어머니 집안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고 급하게 지금의 시아버지와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집도 오랫동안 살던 동네에서 도망치듯 이사를 했대요. 동네 창피해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무슨 죄 지은 사람들처럼 한밤중에 이사를 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도 완전히 연이 끊겼대요. 그리고 이분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계속 지옥에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내 말이 갑작스럽게 들릴 것도 알고 믿기지 않을 것도 알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전부 다 사실이야. 난 사는 게 지옥이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씀하시자 옆에 앉아 계시던 노신사 아저씨가
어머니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는 게 느껴졌거든요. 누가 봐도 서로 마음 깊게 사랑하고 있다는 게 가슴으로 와닿았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의 가정이 있는 어머니가 이러시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또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노신사 아저씨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평생을 쓸쓸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과 그렇게 헤어진 후로 다른 여자도 만나봤지만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수록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졌고 그럼에도 만날 수 없어 괴로웠어요. 그렇게 평생을 허송세월하며 보냈고 결혼이며 그런 거 애저녁에 다 포기하고 그냥저냥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 시작했죠. 처음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되고 모든 연락이 끊겼을 때 아저씨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동네에 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애를 가져서 서둘러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그게 창피해 야반 도주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없자 이 모든 게 사실이었구나 실감나면서 분노했대요. 어떻게든 어머니 살고 있는 곳을 수소문해 찾아갈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 어머니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고 이미 끝난 사이 미련 가져봤자 뭐하겠나 싶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대요. 근데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었대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심지어 결혼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결국 잘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에 결혼은 하긴 글렀구나 생각하고 진작에 포기하고 사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오랜만에 고향에 갔는데 고향 친구들 입에서 어머니 얘기가 나왔대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고향에 왔다 갔다면서 여전히 예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 심장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쿵쾅 뛰었대요.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어머니와 만났다던 고향 친구들에게 혹시 연락처 같은 건 안 받았냐고 물었고 그중 한 친구가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줬다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처를 알게 된 아저씨는 며칠을 고민하다 어머니께 연락을 했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 다시 만났대요. 이 사람 얼굴을 다시 보니까 심장이 다시 막 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그랬다.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임신까지 한마당에 뭐가 두렵겠니? 그 인간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이제 내 인생 찾을 거야. 어머니 마음 잘 알겠는데 저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다시 만나게 된 거 네 영향도 있어. 물론 너 때문이라는 건 아니고 그때 너랑 첫사랑 이야기 했을 때 있잖아. 이 사람 생각에 며칠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결혼하고 한 번 안 가던 고향을 이 사람 얼굴 한 번 볼 수 있을까 싶어 홧김에 내려갔는데 역시나 이 사람도 고향 떠난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생에선 정말 연이 아닌가 보다 했어. 계속 어긋나니까.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 연락받고 만나러 나가기까지 며칠을 고민했는지 몰라. 다시 만나기까지 몇 번의 어긋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평생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아왔는데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 응원은 어렵더라도 비난은 말아줬으면 한다. 어머니의 저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어머니 말처럼 응원은 어렵더라도 비난은 하지 말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곤 자리를 떴고 그 주 주말 바로 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할 말이 있다고 애는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다 믿은 건 아니었기에 상처받을 시아버지의 마음도 걱정이 됐고요. 그래서 절 보며 집에 무슨 일 있는지 아냐고 묻는 남편 말에도 모르겠다며 모른 척하고 시댁으로 갔고 역시나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 평소 몰랐던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됐죠. 뭐? 이혼? 당신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난 진지해요. 당신이랑은 더는 하루도 못 살아. 당신 뭐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이 나이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 남들이 들으면 다 늙어서 노망났냐고 욕해 이 사람아. 안 그러냐? 시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든 궁금해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며 화만 내시는데 이제껏 내가 알아온 시아버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분인데 왜 이러시지 싶었죠. 니들은 왜 가만히 있어? 니네 엄마 지금 미친 소리 하는데 말려도 모자랄 판에. 아버님, 어머님도 뭔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선은 그럼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듣긴 뭘 들어? 이 사람 하는 얘기 뭐 같이 있다고 듣고 앉아있어. 이게 다 팔자 좋아서 하는 소리야. 살기 편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네? 아버님, 일단 진정 좀 하시고. 막말로 이 옆에 내가 나 아니면 어디 갈 데나 있는 줄 알아? 평생 갈 곳 없는 년 받아주고 걷어주고 먹고 살게 해줬더니만 이제 와서 뭐? 이혼?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냐고? 맹세코 전에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본 적 없었어요. 험한 말에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었죠. 근데 어머니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전에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의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머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깔려 있더라고요. 또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버님은 평소 어머님에게 가스라이팅도 습관처럼 해오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평생 갈 곳 없는 년 받아줬다는 아버님의 말에 어머님이 화를 내면서 본인이 누구 때문에 갈 곳 없어졌는지 모르냐고 네가 강제로 했던 짓 기억 안 나냐며 소리치셨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좋다고 했을 때 받아줬으면 그럴 일 없었잖아. 나라고 그러는 게 좋았겠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모르겠냐고. 그 말에 저도 남편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도 두 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는지 충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여자가 튕기는 것도 정도가 있지. 맨날 나한테 눈짓하고 흘릴 땐 언제고 좋다는 내 말에 거절은 왜 해? 그러니 내가 눈이 돌았던 거지. 내가 언제 당신한테 뭘 흘렸는데? 난 당신 좋아한 적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 갑자기 여기서 그놈 얘기가 왜 나와? 아직도 그놈 못 잊었어? 아, 설마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것도 혹시 그놈 때문이야? 아버님은 우는 어머니의 멱살을 쥐고는 그놈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냐면서 말하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 아버님의 행동에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아버님에게서 어머님을 떼어냈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우는 어머니를 달랬어요. 괜찮다고, 저희가 지켜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버님은 말리는 저희에게도 화를 내셨어요. 네 엄마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정신 차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어? 이거 안 놔? 어? 무슨 말이든 할 거면 말로 하세요. 어머니한테 손대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이게 정말 부모한테 버릇없게 뭐하는 짓이야? 아버지만 제 부모인 거 아니에요. 엄마도 제 부모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막말도 그만하시고요.
그러자 남편의 말에 아버님은 더 크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네 놈이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본디 여자가 말해서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하는 법이야. 알아? 난 네 엄마 정신 나간 소리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말에 저와 남편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냥 이혼해요. 내가 봐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뜻 존중할 테니까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희 말에 아버님은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며 화를 내셨지만 저희는 아버님이 그러시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어머니의 편을 들었어요. 니들 아주 단체로 미친 거야? 당장 니네 엄마 안 말려? 말리긴 뭘 말려요. 아버지, 만약에 제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 얘기 꺼내면 전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이야기부터 들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대뜸 화내고 욕하고 막말하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여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눈에 훤히 보이는데 저희가 이혼을 어떻게 말려요? 남편의 말에 아버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셨어요. 어머님의 저희까지 단체로 미친 것 같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나 남편은 더 이상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고 어머니 역시 이대로 시댁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죠. 집에 오는 내내 어머니나 남편 그리고 제 전화가 불난듯 울렸지만 저희는 전화 한 통 받지 않았어요. 셋 다 아예 전화기를 꺼버렸고 남편은 집에 도착하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인 건지 자세한 내막을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존재가 어머니에게 그런 불행을 가져다 줬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너 아니었으면 엄마 여태 살지도 못했어.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얼른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남편 덕에 지금까지 버텼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처음엔 네 얼굴 보는 게 힘들었어. 너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단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치만 그것도 정말 잠깐이었어. 넌 내 인생의 행복이었고 네가 내 아들로 온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 계속 울고 있던 어머니는 갑자기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본인의 임신 이야기를 꺼냈죠. 임신이요? 그리고 어머니의 임신 이야기에 남편은 많이 놀란 듯 보였죠. 너한테는 내가 참 면목도 없고 미안한데 너 이제 가정도 꾸렸고 다 컸으니까 엄마도 이제 엄마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될까? 이번 한 번만 엄마 좀 이해해줘. 저는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남편을 보고 어머니의 편을 들었어요. 물론 어머니의 행동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 이해 안 가는 건 아니라고. 끔찍한 일의 피해자인데 평생을 가해자와 함께 살았던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우리라도 어머니에게 잘못됐다 말하기보다는 편이 되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죠. 그런 저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있던 남편도 이내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가 됐던 본인은 엄마 편을 들 거라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은 한결 가벼워졌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이혼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한테 이혼 합의 안 해주면 그냥 소송 걸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이혼 못 해준다고 난리를 피우셨고 저희는 소송을 하는 어머니를 도왔어요. 그렇게 소송하는 동안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계셨고요. 그러자 아버님은 저희한테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우시기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에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까지 찾아와 막대 먹은 자식, 며느리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르시더라고요. 또 저희 없을 때 저희 집 들이닥쳐서
어머니 머리채 잡고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기도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계속 반항을 하셔서 그 소리를 들은 이웃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는 바람에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연락받고는 너무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동안 이런 분을 어떻게 좋은 시아버지라고 알고 있었는지 소름이 끼칠 만큼 잔인하고 막무가내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난 후 저흰 더 빨리 이혼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혼 후 아버님과는 완전히 연을 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돌변하던 아버님의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결국 소송 끝에 두 분은 이혼이 결정났고 저희는 아버님과 연을 끊었어요. 또 찾아올 수도 있겠다 싶어 번호도 바꾸고 새로 이사도 갔어요. 어차피 애 크면 이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터라 그 계획을 조금 앞당기기로 했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혼 결정 나기 무섭게 지금의 새 시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어요. 지금은 무사히 아기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시고요. 자식으로서 또 며느리로서 아버님에게 너무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당분간은 계속 쭉 이렇게 연 끊은 채로 지내려고 해요. 남편이야 뭐 본인의 아버지니까 나중돼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그럼 여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